안녕하세요. 팀 4885의 발표를 맡은 한지원입니다. 발표는 이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프로젝트의 기획 배경입니다. 현재 우리는 코로나 시대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2년째 지속되고 있고 그 속에서 사람들은 코로나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는 학생들의 생활에 영향이 크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아동 10명 중 7명은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스트레스와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아래의 그래프에 나타나 있듯이 아동과 청소년의 코로나에 대한 감정은 부정적인 감정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은 아동의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만성 우울증으로 발전하여 성인기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서툴어 이러한 증상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개개인의 관심이 아주 중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코로나 시대의 현실은 비대면 수업과 거리 두기로 인해 혼자 있는 시간이 코로나 이전 시기였던 2018년보다 1.5배나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방법을 고민하다가 일기에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일기는 아이들의 솔직한 감정과 생활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하지만 비대면 시대에 일기 숙제를 제출할 플랫폼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기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학생이 일기를 작성한 후 제출하면 AI 감정 분석 후 결과를 담임 선생님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누적된 데이터들을 통해 선생님이 다시 한번 학생들을 살펴볼 수 있게 되고 상담에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또한 주된 감정이 부정적일 경우 학생에게 감사노트를 추가로 작성하도록 합니다. 감사노트는 실제 우울증 극복에 자주 활용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로 선생님에게 반 학생들의 감정 분석 그래프와 같은 다양한 통계를 보여줍니다. 또한 학급 관리에 다양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세 번째로 학생들이 제출한 일기에 대해 형태소 분리 작업을 거쳐 관심사를 분석합니다. 이를 워드클라우드를 이용하여 시각화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저희 프로젝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생 계정으로 로그인하겠습니다. 로그인을 하면 학생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왼쪽에 보이는 워드클라우드는 같은 반 학생들의 일기를 기반으로 관심사를 시각화한 것입니다. 단어는 일주일이 지나면 삭제됩니다. 오른쪽의 원그래프는 한 달 동안의 자신의 감정을 나타낸 것입니다. 아래의 달력에는 작성한 일기를 바탕으로 분석한 메인 감정이 나타납니다. 이모티콘을 클릭하면 이전에 작성한 일기에 선생님이 남긴 코멘트가 나타납니다. 일기 쓰기 버튼을 누르면 키보드와 마이크로 일기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먼저 키보드로 일기를 작성하겠습니다. 이번엔 음성으로 작성해 보겠습니다. 마이크 버튼을 클릭하면 음성 인식이 활성화됩니다. 또 가야지. 일기 제출 전 맞춤법 검사를 해야 제출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는 긍정적인 일기를 쓴 학생의 경우였고 부정적인 일기를 쓰는 학생의 경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부정적인 일기를 쓴 경우 감사 일기를 쓰기 위한 버튼이 나타납니다. 감사일기 작성을 마치면 버튼이 비활성화됩니다. 지금까지 학생 페이지 시연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선생님 페이지입니다. 선생님은 회원 가입을 통해 이용이 가능하고 학생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미리 등록해둔 선생님 아이디로 로그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하면 왼쪽에서 반 전체 학생의 감정을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중 부정적 감정이 증가한 학생의 사진을 누르면 상담을 위한 학생 정보가 나타납니다. 오른쪽에는 학생 페이지와 동일한 워드 클라우드를 볼 수 있습니다. 아래에는 어제 우리 반 학생들의 감정을 볼 수 있는 원그래프가 나타나고, 오른쪽에는 코로나 분류가 의심되는 우리 반 학생 수와 학년 평균 학생 수가 그래프로 나타납니다. 다음으로는 학생 정보입니다. 추가 버튼을 눌러 학생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학생 추가가 성공적으로 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 일기 페이지입니다. 왼쪽의 학생 목록에서 학생을 클릭하면 오른쪽 달력에 그 학생이 작성한 일기를 바탕으로 분석한 메인 감정이 나타납니다. 이모티콘을 클릭하면 그 학생의 일기 내용과 감정별 분석 결과를 볼 수 있고 코멘트를 남길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선택한 학생의 일주일 동안의 감정 그래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시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술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음성인식은 리액트 스피치 레코그니션을 이용하였고 한스펠을 통해 맞춤법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감정 분석은 일기를 서버로 전송해 진행합니다. 형태소 분리는 코엔엘 파일을 사용했고 바이 LSTM 모델을 이용해 감정 분석 딥러닝을 구현했습니다. 지금부터 딥러닝 구현 방법을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습 데이터로는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운영 중인 AI 허브에서 제공받은 한국어 데이터 단발성 셋을 이용하였습니다. 저희 플랫폼의 사용 대상을 고려하여 실제 초등학생 일기를 엮은 도서와 검색을 통해 찾은 일기를 타이핑했습니다. 그 후 직접 라벨링하여 4,000개의 학습 데이터를 추가로 확보해 분석에 대한 정확도를 높였습니다. 그 다음 코엔엘 파일 중 맥캅을 이용해 형태소를 분리하여 데이터 전처리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그 후 문맥을 잘 파악하기 위해서는 문장의 앞뒤 관계 모두를 신경 써야 하기 때문에 LSTM에 역방향으로 처리하는 LSTM 계층을 추가한 바이 LSTM을 이용해 학습시켰습니다. 하지만 정확도는 71%로 조금 아쉬운 결과였는데요. 저희는 5가지 감정의 데이터 비율이 다르고 초등학생 일기 비율이 적다는 문제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스머트를 통해 오버샘플링 과정을 거쳐 데이터 간의 비율을 맞추고 나니 정확도가 약 87%까지 상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기의 감정 분석에 기대값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실제 초등학생이 작성하는 일기이기 때문에 맞춤법이 틀린 경우가 많아 맞춤법 검사 단계를 추가하여 감정 분석의 정확도를 높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대 효과입니다. 인공지능을 통한 개개인의 감정 분석을 통해 솔루션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감사노트 솔루션을 제공하고 상담이 필요한 학생을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아동 코로나 분류의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매일 일기 쓰는 습관과 감정 분석 결과를 통해 감정에 대한 관심이 늘어날 것이고 맞춤법 검사를 통한 학습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대면 수업 시대에서 선생님의 일기 코멘트와 반 학생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워드 클라우드를 통해 상호작용 면에서 좋은 기대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